안녕하세요. 저는 뉴쇼핑 앱 클라이언트의 그 박범석이고요. 그 류원석님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해서 적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그 뉴쇼핑 앱 클라이언트에서 그 적용한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디자인 토큰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DSAD라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토큰을 그 저희 플랫폼에 그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리파지터리의 이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그마의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피그마의 디자인 시스템은 이제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뭐 컬러 뭐 그런 디멘션 값들을 이제 중앙에서 정의를 하고 그 여러 파일에서 참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자인 컴포넌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더 그 넓은 개념이죠. 그 레이어 단위의 디자인 요소도 어, 디자인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이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토스트와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요소들은 여러 디자인 파일에서 참조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의되게 되면 일관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시스템을 저희는 디자인 토큰으로 한번 변환하게 되는데요. 그 디자인 토큰이라는 것은 앞서 정의한 뭐 색상, 글꼴, 간격, 뭐 그림자와 같은 시각적 속성을 제이슨 포맷으로 정의합니다. 굳이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어, 모든 플랫폼에서는 이제 제이슨 포맷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변환해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DSAD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녹였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상적으로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피그마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에서 디자인 토큰 추출 모듈이 있어서 그 피그마에서의 디자인 시스템을 디자인 토큰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콘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출된 디자인 토큰은 그 안드로이드나 iOS 트랜스포머로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코드로 변환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은 각 플랫폼의 저장소에 플리캐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 페이지예요. 피그마 페이지고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요. 컬러도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면은 어, 저희가 추출할 그 아이콘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출할 디자인 토큰이 어떤 모양으로 추출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리시 디자인 토큰 하게 되면은 저희 쪽 그 GitHub 액션스 러너 쪽에다가 트리거를 줘가지고 어, 그 변환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는 요거는 안드로이드 리파지토리의 PR 리스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여러 PR들이 날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컬러 값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지 파일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 파일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PR이 날라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PR이 날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해서 다시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 피그마에서 14볼드라고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미 그 라이브러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폰트.점 14볼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바로 참조해서 쓰실 수 있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모노 화이트라는 걸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사전에 정의된 저희 모듈에서 참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그 플러그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은 일단 우선 피그마 API를 통해서 스타일과 이제 버라이어블을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값들을 디자인 토큰 컨버터라는 저희 모듈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 안에 있는 모듈에 있어서 그 각각의 디자인 토큰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그마 API를 통해서 컴포넌트들을 추출하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컴포넌트들이 아이콘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골뱅이 DSAD라는 그런 패턴을 가진 프레임에 속한 컴포넌트만이 아이콘으로 보겠다라고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모든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추출합니다. 네, 이렇게 추출된 디자인 토큰들은 저희가 스타일 딕셔너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변환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디자인 토큰으로 변환된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 각 플랫폼의 코드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만든 거라서 좀 신뢰도가 있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디자인 토큰을 그 각 플랫폼의 코드로 변환하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오른쪽에서 이 디자인 토큰을 이 아래에 iOS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먼저 이 밸류를 iOS 타이포그래피 형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 자체를 추출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destination이라는 것은 이 파일명을 정의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약간 옵션적인 특성으로 폰트를 앞에 붙여달라라는 값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도 폰트가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이 포맷이 iOS 익스텐션 포맷으로 들어가라고 저희가 설정했기 때문에 요 위에 선언문이 익스텐션으로 선언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식으로 그 미리 정의된 그런 값들을 저희 콘피그 파일에다가 설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변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원성님이 발표해 주실 건데요. 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발표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 앱 개발팀의 류원석입니다. 네, DSAD에서 먼저 이제 DSAD에서 구현된 GitHub 액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플러그인에서 트리거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클릭 시에
긴 REST API를 이용해서 DSAD 레포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워크플로우에서는 Node.js가 실행되는데 피그마 REST API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들을 받아오게 되고 받아온 컴포넌트 정보들로 SVG, PNG, PDF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웹P의 경우에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받아온 PNG를 바탕으로 해서 변환을 하고 그 안드로이드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SVG를 바탕으로 네, 커스텀 액션에서 벡터 이미지로 변환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변환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은 컴피그에 정의된 래퍼를 클론 받아서 리소스를 추가해가지고 뭐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되는 구조인데 네, 조금 더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좀 약간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VG의 경우 이제 벡터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긴 해요. 처음에는 이제 노드로 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이게 생성되는 결과물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SS 스튜디오랑 결과물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루키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보다가 네,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만들 때 시스템에서 호출하고 있는 함수와 동일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우선 위 그림에서 SS 스튜디오로 일반적으로 벡터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해당 SS 스튜디오에서는 붉은 줄로 표시된 메서드를 호출해서 변환 작업을 하는데요. 해당 메서드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툴스.sdk 라이브러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플러그인 단에서 이제 추가해서 네, 빌드 시 플러그인 단에서 추가하게 되면은 그 해당 라이브러리 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드 시에 그 파일이 전환되도록 하는 원리로 동작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 메서드와 동일한 메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동일하게 나와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웹P 변환에서도 똑같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진 웹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해당 라이브러리가 웹P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wp.bi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하고 있어서 네, 또 wp.bin 라이브러리를 또 확인을 해보니 네, 웹P CWP 바이너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웹P 변환은 구글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변환기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동일한 CWP 변환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 웹P 변환 결과도 네, 기존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변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구조이지만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러너의 경우에는 DSAD 레포에 러너가 있어서 해당 러너로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별도의 데브옵스 설정을 하실 필요 없이 DSAD에서 자체적인 러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너에 대한 대응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용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트리거되는 워크플로우는 뭐 트랜스폼 디자인 토큰이라는 워크플로우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SGV를 벡터 이미지로 전환하는 커스텀 액션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는 액션 총 두 개의 커스텀 액션과 한 개의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SAD 시스템상의 구조는 뭐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리소스 래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서비스에서 생성해야 되는 래퍼로 서비스 환경에 맞는 커스텀 트랜스포머 그리고 DSAD 설정 값들을 관리하는 래퍼입니다. 각 파일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자면 sd.config.js라는 파일과 커스텀 트랜스포머들이 있는데 커스텀 트랜스포머는 각 토큰을 어떻게 변환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있는 파일들이고요. 이거는 조직에서 우리의 코드 플랫폼 이제 코드 틀에 맞는 그 상황을 커스텀 트랜스포머를 작성해서 하면은 네, 토큰 변환 결과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d.config.js에서는 정의된 변환식을 통해서 각 플랫폼에서 어떻게 추가할 건지에 대한 설정 값들이 들어 있고요. 최종적인 결과물을 전달할 레포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상세 구조 중 이제 실행되는 워크플로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스텝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DSAD에 실행 로직이 담겨 있는 레포를 체크아웃하고 그다음에 각 조직에서 정의된 리소스 레포를 체크아웃합니다. 그리고 뭐 빌드 넘버 올리고 피그마 라이브러리에 올라간 이미지 다운받고 네, 그 후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디자인 토큰 형식으로 전환하고 스타일 딕셔너리를 빌드해서 디자인 토큰 베이스로 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만든 코드를 프로젝트에 이제 머지하여서 PR을 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러너를 DSAD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뭐 각 부서별 헬스 체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저희의 워크플로우 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저희가 러너의 환경적인 오류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되는데 원인 파악도 저희가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 사항의 대응도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외로 적용 가이드를 문서화해서 다른 조직에서 적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들은 위키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양한 조직에서 법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커스텀도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컨트리뷰션을 받고 있고, 네이버 앱의 세진님, 혜민님, 미니님이 적극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덕분에 더 좋은 DSAD가 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컨트리뷰션도 환영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총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라고 이제 현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언어 및 플랫폼은 위 도표와 같으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무리 없게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SAD 설명을 했는데 혹시 뭐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뭐 개발자의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플랫폼별로 리소스 네이밍 같은 것도 사실 정말 굉장히 좀 각자 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맞추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리소스 네임도 또 통일화돼서 결국엔 누락된 리소스 같은 경우에 삭제가 되거나 뭐 이제 저희 스펙 아웃으로 뭐 만약에 제거돼야 되는 아이콘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한 번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없이 좀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플랫폼별로 다른 리소스를 정의해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들의 검수가 줄어드는 역할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피그마에서 디자인 요소 정의를 잘 하는 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에 좀 충분한 소통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근데 저희가 요번에 한 사이클 돌아보면서 좀 느낀 거는 일단은 처음이 좀 어려웠는데 이 한 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딱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다른 조직에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